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일단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강했고, 그러니까 의외의 그 뭔가 메시지를 막 던지면서 주가가 계속 강하더라고요. 근데 딱 지금 기술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테슬라 보면서 요런 자리들, 여기서 크게 이탈하면서 뭔가 방향성이 나올 때가 됐는데라고 플레이하다가 오늘 딱 나온 거 보니까 일단 하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죠. 일단 저항대 들어옵니다. 저항대 들어오는데 여기서 맞춰서 계속 갈 거냐. 그냥 단기 플레이했던 분들은 아마 내일 정도쯤에서 혹시나 한 190달러대 이상 들어 그 정도쯤 되게 되면 일단 살짝 좀 챙기려고 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나왔던 내용 쪽에서 의외로 또 저 밑에 있던 세미트럭 끌어올려 이거 하고 있네요. 예, 그런 쪽에서 세미트럭이, 그러니까 고객사가 있습니다. 펩시라고 알려진 이제 펩시코 이쪽이 네. 있는데, 이쪽에서 주문을 기존에 한 35대 받았던 게 있는데 아직 못 받았고, 이게 약간 변형된 모델이 지금 70대 정도가는 공장에서 움직이고 있대요. 근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50대 추가로 주문해서 우리는 테슬라랑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기 자율주행이 탑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공장 내나 또 거리에서는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콜라실은 전기차 이렇게. 콜라 실은 전기차. 하여튼 뭐 전기 트럭에 대한 기대감, 뭐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하던데. 네, 세미트럭이죠. 또 하나 한 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바다주에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게 합계 되면은 2026년 가게 되면은 연 5만 대 정도로 생산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들이 또 쭉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는 그냥 맛집이죠. 뭐 무슨 재료 맛집. 네. 뭐 하나씩 툭툭 터지게 되면은 정체됐다고도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어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관심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면 또 못 참죠, 이런 거. 근데 어제 일단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쪽 좀 관심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콘스텔레이션. 예. 이 회사가 한번 레벨업되고 계속 위쪽으로 시도가 들어옵니다.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전기 생산하고 판매 이쪽이죠. 이런 유틸리티 하는 회사들 쭉 해서 계속 올라옵니다. 왜냐면 AI가 전력 부족이라는데 전력 어디서 생산하겠니? 그러다 보니까 야. 뭐 모든 것들 다 움직이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가장 많이 올라온 쪽은 비스트라 에너지입니다. 이것도 요즘 눈길을 가고 있는데, 올해 지금까지 해서 가장 많이 올라온 유틸리티 쪽에서 핵심 종목이 비스트라 에너지입니다. 이런 쪽으로 쭉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관심 이렇게 높구나 라는 쪽에 대한 경각심 다시 한번 또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드디어 플룸 에너지 폭등, 17% 올라왔습니다. 요 정도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손절하고, 에이 모르겠다 다시 들어가고, 막 개인적으로 난리 부르스를 피웠던 종목인데, 얘가 올해 속도 낸다라고 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급등했다. 그럼 오늘 뭘 보셔야 되느냐? SOFC, 이쪽 관련된 쪽에서 연료전지 쪽이죠. 이쪽에서 또 블룸에너지랑 합작한 회사 SK 에코플랜트인데 결국에는 합작한 회사 SK 이터닉스, 이게 바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SFC 관련된 종목들 미코나 GNC 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 다 같이 한번 움직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오늘 동향들 같이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섹터 테마는 이쪽으로 붙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은 뭐 거의 그냥 뭐 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엔비디아, 이거 이제 어떤 식으로 나갈지가 이제 관건인데. 아니 근데 네. 지금 다 증권사들에서는 다 지금 뭐 영업이익률 뭐 400% 성장했을 것이고 다 되게 긍정적인 뷰들이 네. 나오기는 해요. 네.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근데 원래 그런 거 나오고도 뭐 그럼 삼성전자는 다 무슨 10만 원대인데 주가 저러고 있으면은 뭐 땡볕을 내서라도 사야겠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은 내일 나오는 분위기 보고. 근데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되게 특이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내일 얘기 나올 거는 아마 뭐 실적도 실적이겠지만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이상이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H100 다음에 보여줄 거 H200 원활하게 나올 것이고, 블랙웰 기반으로 하는 B100 연말쯤에서 잘 나올 것이고 하는 이런 얘기들 가지고도
출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음. 근데 벌써 비백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델 컴퓨터랑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델에 들어가는 서버 쪽에도 이제 벌써 들어가기 시작한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에 대해서 출하와 본격적인 상용화에 대해서는 의문을 안 가져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잘 진행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빼고, 혹시나 뭐 이런 거 빼고 이제 나머지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보여주는 또 이제 그 실반에서 뭐 얘기할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이제 AI 신약 관련된 쪽들, 이것도 어떻게 또 잘 돼가는지, 이것도 아마 그 하나 이게 있는데 그 플랫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쪽 얘기 나올 거고, 게다가 또 로봇의 진심이죠. 로봇 쪽이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사이드로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네. 지금 보니까 현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진짜 성장주가 돼버린 것 같아. 네.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네. 무섭긴 해요. 근데 투자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외부 조달도 있습니다. 외부 조달을 해서, 그러니까 내 영업 현금에 필요한 자금은 그대로 다 들어가긴 하지만 또 돈 벌다 보니까 잉여 현금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달해서 투자하고 투자하고 가지고 돈 벌고, 그러니까 이런 투자와 돈 버는 게 같이 동행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선순환.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봤을 때 그 데이터를 보는 분들은 안 비싸다 해. 왜? 자꾸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니까 PR이 오히려 몇 개월 전보다 또 떨어졌어. 그렇죠, 떨어졌어. 그렇죠. 예. 이런 얘기거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어제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램 리서치, 네. 이게 돈을 이 회사도 요즘에 이게 사실 HBM이라든가 이쪽에 진짜 수혜주긴 한데. 그렇죠. 예, 이 회사가 어제 또 올라왔는데 돈 벌다 보니까 앞으로 계획이 뭐냐면 100억 달러 자사주 배포인데요. 참 예. 좋습니다. 예, 거기다가 주식 분할한답니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웠던 종목도 그냥 그래? 그러면서 어이구 이런 것들도 해봐야죠. 부러워 참. 100억 달러면 그러니까 계획이 그렇게 딱 쓴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진정한 돈 번 자의 멋진 모습이 아닐까. 이런 게 뭐 밸류업이죠. 밸류업 뭐 아무리 정부가 그렇죠. 해서 뭐 어쩌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단 돈을 잘 벌어야 되고.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서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CEO도 어쩌면 주가 올라가야 행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래 전문 경영 체제로 거버넌스가 좀 바뀌어야 되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맞긴 하겠는데, 이런 미국 시장의 기사들 보고 움직임 보게 되면 그냥 왕부럽습니다. 그거보다가 한국 시장의 차트를 딱 보게 되면 이건 또 뭐야? 딱 여기서 멈췄어요. 5월 9일 날 2740에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좀 여기서 멈춰 있는 이 시장을 보고 참 짜증이 나고요. 우리는 수십 년 전서부터 이러한 것을 이렇게 불렀죠. 박스피. 박스피 상단에 왔으니까 이제 슬슬 정리하시고 하단에서 다시 사시기 바랍니다. 와, 그 잔잔바리의 유명한 저희 모토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또 붙어가지고 한 2,700 요 정도 좀 지지를 또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뭐 오늘 뻔합니다. 그냥 외국인들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요즘에 환율 따라서도 약간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환율 동향도 보고 외국인들 선물도 보고 뭐 그래 되다 보니까 그냥 이건 안 할래요. 이제 지겹습니다. 안 하고 종목만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간택받는 섹터 종목들 보고 그것 따라서 갭상승 나왔다. 이게 진짜 갈 상인가 보고 그것을 대응하고 그냥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네, 근데 어제 나왔던 수출 데이터 쪽에서 눈길이 가는 거는 뭐 삼성전자 갑자기 쳐보고 갑자기 욱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예. 뭔가 우리가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차트란 말이야 이게. 그쵸. 예. 이게 칠 수도 있거든. 근데 이 아주 그 사리가 툭툭 튀어나올 만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렇게 한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 하나 보여줘야죠. 보여줘야 이제 확신이 좀 더 슬겠죠. 네, 그런 과정인데, 일단 데이터는 잘 나옵니다. 지금 5월 달에 20일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D램 쪽도 D램 4월 달 가격 대비해서 15% 오른 쪽으로 수출이 된대요. 낸드도 폭발합니다. 낸드도 지난 고점이 2022년 7월이었는데 그때 가격 수준까지 다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이클이 막 돌아가서
그땐 정점이었는데 이제 막 돌아간다고 치는데 벌써 가격들은 막 그 정도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SSD 쪽도 당연히 좋을 거고 전공 쪽도 좋고 D램 쪽, 다이 쪽 괜찮고 지금 뭐 HBM 쪽도 뭐 대기하는 거 물량 많고 다 좋은데 왜? 네, 딱 하이닉스만 이거 맞춰가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그럼 요거만 본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도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에이 모르겠다. 버텨보자 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게다가 수출 데이터 쪽에서 눈길이 가는 게 핸들러 잘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이쪽이 어디냐면은 테크윙 그리고 JT 이런 회사들이고 그리고 CMP 장비 슬러리 쪽이죠. 이쪽도 K스택 잘 나온다고 하고 있고 이번 5월 달에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고 IT 쪽에서 장비 쪽은 핸드폰 스마트폰 부품 쪽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4월 달 총 수출보다 5월 달 20일까지만 거의 육박한다. 그럼 다 잘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 IT 부품 쪽도 스마트폰 부품 쪽이 잘 나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보게 되면은 바이오 쪽에서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이게 ST팜이거든요. ST팜 실적 잘 나온다고 보고 있고 화장품 잘 나오고 있고 임플란트 창상 피복제면 TNL입니다. 이것도 실적 4월 달보다 5월 달 훨씬 잘 나올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이 별로 안 움직였어요. 건강기능식품 쪽인데 단가가 좋다고 하네요. 건기식 쪽. 네. 그래서 이쪽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만 쪽이고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또 동양 쪽에서 보니까 철강은 별 기대가 없는데 H형광 쪽으로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저게 어디다 쓰죠? 저게 골조 그때 거기다 쓰는 건가요? 네, 그 약간 구조용 그거 빼고 건설 쪽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건설 쪽의 전방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가요? 뭐 중국 준비가 들어가지 않나 뭐 이런 쪽. 하긴 이번에 뭐 중국 정부에서 주택 매입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네, 전혀 주가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수출 쪽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타이어 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4월 달 대비해서 5월 달이 4월 달 최고가가 5.2, 근데 5.5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밖에 뭐 화학 쪽인데 요즘 화학 괜찮죠? 근데 이수화학 이쪽 쪽에 벤젠 좋았다고 하고 있고요. 롯데정밀화학은 암모니아 강자다 보니까 요즘 화학주들이 꿈틀대는데 네. 근데 화학주는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예전부터 유니드 이것만 잘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나왔던 특징 섹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원격 진료 관련된 쪽이 어제 좀 강했습니다. 정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한쪽에서 의료법까지 한번 해보니까 뭐 의사 쪽과 마찰은 있었지만 강하게 하겠다 한쪽이다 보니까 의사 쪽과의 대립은 계속 드는데 그래서 어제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보고 저는 이렇게 되면은 꼭 AI 의료가 기지가 피했구나 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제 관심은 이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보다는 이쪽으로 계속 플레이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주는 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너무 좋죠. 그래서 수출 상승 각도 보게 되면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변압기가 네. 초반에 돌았을 때랑 거의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또 주가 올라가니까 또 이런 얘기 나오는구나 싶긴 한데 잘 찾아가야죠. 네. 그래서 한 종목 정도는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저 다이소에 대한 지금 이렇게 보는 분위기를 보니까 재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이소 하면 그냥 싼 물건들 해서 파는 그냥 뭐라 그럴까 좀 마이너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지금 보니까 저것도 하나의 당당한 그 브랜드 유통 채널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게 보니까 일단 이번에 판매되면서 부각을 받는 거 보면은 MZ세대가 이전부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양하게 써보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것들 외국인 이게 주축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4050 이쪽도 여기서 이게 사실 도크를 시작하는. 우리가 이게 사실 그 일본에서 이 성공한 그때 천원샵인가 예. 얘기하면서 이게 불황에서 빚어지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해서 탁 부각이 됐었는데 네. 그걸 우리가 생각을 못했네요. 그게 나오면서 그 채널 중에 하나인 화장품이 저희가 올리브영만 생각하는데 올리브영의 오프라인 개수보다 다이소가 훨씬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배송이 오늘 주문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옵니다. 다이소 쿠팡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하나의 유통 채널로 여기 들어가는 회사, 어제 급등한 회사 중에 하나가 원익이 하나가 있고요. 네. 원익 있고, 게다가 에이블 CNC, 토니모리, 자체적인 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들,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PCB 쪽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쪽 개선되다 보니까 AI 사업에 따라서 온디바이스 AI의 수혜주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부품 쪽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부각받다가 끌고 가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대가셨으면 좋겠고, 전 차라리 보게 되면 이런 쪽 볼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삼성 SDS 움직이는 거, 엠노 같이 움직이죠.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파크 시스템스 오랜만에 EUV 쪽 다시 1분기 실적 안 나왔는데 딜레이 된 거 많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 서두에 제가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예측은, 주가의 예측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거 감히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자. 시장의 성격이 바뀌는지, 이게 레거시 쪽으로 분위기가 확 같이 다 좋아지는지, 아니면 HBM 쪽으로 다시 살아나는지 등등 그런 부분들을 보고 좀 대응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엔비디아가 박스권에서 신고가 종가 기준으로 거의 이제 와 있는 상황에서 먼저 치고 올라간 종목이 우리나라에서는 엔비디아의 또 형제 중에 하나인 이스페타시스가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고 좀 돌파하고 지금 이틀 연속 신고가를 이렇게 경신하긴 했는데, 이스페타시스도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가 추적을 시작한 거는 이 하락 추세대로 돌파한 3월 초부터 제가 방향이 좀 바뀌고 있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3만 원부터 이제 5만 3천 원까지 한 80%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고점에서 이스페타시스를 막 공격적으로 신규로 들어간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방향성을 앞으로 내일 이후에 보고 좀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추후에 이제 흐름을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까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끌고 오신 분들은 불확실성이잖아요. 어쨌든 그죠? 지금 그렇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의 반응이.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는데 시장보다 약간 시장의 기대치를 못 미쳐서 약간의 가이던스라든지 시간의 강세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는 싫다. 그러면 이제 미리 일부는 좀 분할 매도를 좀 해놓고 나머지 가지고 좀 편안하게 한번 지켜본다든지, 그거는 이제 이 종목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못 먹어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과를 보고 아예 주가 방향을 보고 나는 좀 못 먹고 팔더라도 그렇게 하실 분들은 선택을 하시는 거고, 나는 미리 약간은 줄여놔야지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잡아먹는 AI라는 내용들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이제 불이가 같이 엮여져서 가는 거고, 그죠? 네. 결국에는 좀 전에 우리 이 대표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상반기 내에 제가 이제 정부의 전기본 관련된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발표가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22일이고 약 한 달 정도 안에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될 텐데,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보다는 결국에는 이 원전 쪽이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어쨌든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신재생을 가지고 이거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 물론 ESS라는 보완 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원전이 붙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연료전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블룸 에너지가 미국에서 한 10몇 % 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연료전지 수소 이쪽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쪽은 비코가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이었고, 지난번에 여기 이제 상승 그 양봉의 중간 정도에서 한번 다시 없는 분들은 트레이딩 해볼 만한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5,000원까지 어제 이렇게 최근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여전히 강도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5월 13일 날 13만 주, 11만 주, 18만 주, 11만 주 이렇게 4일 연속 10만 주 이상을 사다가
그저께는 6만 주, 어제는 14,000주를 샀기 때문에 매수의 전체적인 절대 강도는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그래도 매수세는 뭐 소액이지만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뭐 미코라든지 뭐 연료전지 관련 종목도 뭐 두산 퓨어셀도 있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의 블룸에너지의 강세를 반영을 할 수 있을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미코도 뭐 기관 수급이 들어왔던 수급이 빠져나간다면 그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같이 트레이딩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어쨌든 연료전지 원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